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여기는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여러분은 일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고백하자면 예전에 저는 철저히 재미와 성과를 줬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일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는 성과가 좋은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실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거, 혼자 달리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 조직을 거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결국 일이라는 게 사랑과 인정, 그리고 관용이 없으면 완성되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일과 그리고 사람과 타협하는 거. 그리고 안 될 때는 포기할 줄도 아는 것조차도 엄청난 실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이 일하잖아요. 1인 사업가라고 해도 협력업체나 관계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팀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근사하고 대단한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미를 추구하던 내가 사랑을 말할 때입니다. 벌써 8번째 에피소드네요. 에피소드 제목이 뭔가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랑은 어떤 성애적인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요. 훨씬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전체를 아우르는 약간 관념적인 사랑입니다. 커리어와 관련해서 말해보자면 동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서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관용, 그리고 이 조직 전체를, 내가 속한 조직 전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서의 사랑이죠. 사랑, 뭐 인정, 관용, 뭐 포용, 이해 이런 것들이 저는 감정만의 영역, 감수성의 영역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일의 기술이기도 했어요. 결국 모든 게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꽤 많이 했거든요. 일잘러들은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제가 좀 잘하고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 남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 것도 생각하면 꽤나 자기중심적이죠.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 뭔가, 부족한 동료가 보이면 이걸 왜 못하지? 저분은 저 직급인데 이걸 모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어요. 특히 나랑 동일한 직급이거나 나보다 상사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데 너는 뭐야? 너는 왜 못 따라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만 채찍질한 게 아니라 남까지 채찍질을 한 거죠. 어떤 상사는 제가 정말 존경하면서 따랐는데 또 어떤 상사는 이름만 들어도 제가 막 치가 떨리고 너무 힘들 만큼 싫어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 일 잘하는 동료, 제가 생각했을 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막 친구처럼도 지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동료 이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람이 이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더 많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치가 떨리는 상사도 있고 싫어하는 동료도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좋아해주는 팀원들도 있고 저도 막 평판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나쁜 편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혹은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분명히 별로였던 적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정작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좋은 동료가 되어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일하려고 만난 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드러낸다는 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조직, 내가 속한 회사,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잘러는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나의 회사와 동료들을 대하는 그 태도의 뿌리는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말 의식적으로 좀 관용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해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내 마음가짐을 넓게 가지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건지에 대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좀 싫어했던 상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원래 재밌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싫어했던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내 스스로한테 숨겨진 모습이라서 너무 거울 보는 느낌이라서 싫어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가졌던 나의 그런 별로인 모습을 그 상사한테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었던 거라는 걸 제가 한참 뒤에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왜 싫어했냐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어, 정말 너무 많이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항상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하고는 뭐 이렇게 같이 점심 먹거나 이런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워낙 꼼꼼하신 분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모습 나잖아? 라고 느낀 거예요. 나도 저러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든지 다 직접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사건이 해결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시는 게 불편했는데, 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사실 그분이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일을 안 하게 된 지 꽤나 오래됐는데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한 작년 말, 몇 개월 전부터, 아, 이렇게 거울처럼 내가 보여지는 면에 그분을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의 그런 모습도 누군가는 힘들어 했겠구나.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나의 모자란 면도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나 자체를 편하게 해줘야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고 녹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동료들이 실수할 때 내가 말없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실수하면 동료들이 눈 감아주기도 하잖아요. 저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AI 제미나이랑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미나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곰곰이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내 감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막 마음속으로 손절해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로 선택할 건지. 그거는 사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선택, 내 태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자, 포용하자,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vs 이렇게 뭐뭐 하는 사람 대 뭐뭐 하는 사람, 넌 뭐가 좋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 대 성격 좋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일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게임처럼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을 적당히 잘하면서 인간적인 사람이 오래가고 같이 일하기도 쉽더라고요. 이 회사라는 게 당연히 일을 하는 곳이니까 업무에 관련된 실력은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오래오래 평판이 좋은 분들은 다정하고 다가가기 쉽고 말 붙이기 쉽고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업무 관련해서 막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뭔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시간을 조금만 오래 두고 보면 태도가 우선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나 스타일을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준 후배들, 동료들이 저한테 뭐 퇴사할 때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메시지들이나 편지를 적어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하면서 그런 모아뒀던 편지들과 뭐 메시지 같은 걸 찬찬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만 봐도 그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이유도 제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서라고 적어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다정함이 기반이 된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는 커리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성장시키는 게 결국 따뜻한 사람들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의 에피소드를 어, 정하게 된 건 사실 이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또 있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제 블로그에 저의 상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글로 써서 남겨두고 싶을 만큼 저한테는 좀 많이 가슴으로 와닿았던 에피소드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서 인수인계며 뭐 새로 나오는 프로모션이며 막 정신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길이었는데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냥 정말 무의미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분, 제 직속 상사였던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제가 모든 상사분들의 번호를 저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가까이 일하다가 이제 팀이 떨어지면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냥 번호를 지우거나 했었는데 그분 번호는 이상하게 제가 삭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딱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 어? 내가 잘못했나? 혹시 나 뭐 사고 쳤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분께서 잘 지냈어요, 제인. 사내 게시판에 발령 난 거 보고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바쁜 분이신데 저랑은 한 6개월도 남짓 일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먼저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짧게 그냥 했던 통화였는데도 마음이 진짜 따뜻해졌어요. 본인이 제가 옮기는 사무실 근처에 사신다면서 꼭 제 사무실 들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지하철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선배가 돼야겠다.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그냥 인간적인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 후배니까 뭔가 내가 꼰대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후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이분의 이 얘기를 쭉 쓰면서 제목으로 나도 전화를 해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글을 썼었거든요. 거의 5년 정도 더 된 얘기인데도
아직도 제가 그렇게 막 전화를 많이 해주는 선배는 못 되었지만, 그래도 이 때를 기점으로 제가 예전보다는 더 이렇게 때를 챙겨서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물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상사분은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할 때도 잊지 않고 전화해 주셔서, 어, 왜 퇴사하는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너무 따뜻하게 물어봐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다른 리더분의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분은 항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 당연히 화를 좀 내셔도 되는 그런 일에도 절대 화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에 있어서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인간적이었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심리적인 효과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다 좋아했던 건 화를 안 내시고 소리도 안 지르시고 다정하고 그런 거기도 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야라고 하거나 뭐 얘, 쟤 이러면서 호칭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건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두에게 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을 한번 해본 동료들과 팀원들은 정말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웃어 넘기면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상사가 있는데 그 어느 누가 힘든 일을, 굳은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싶죠. 사람 사이의 신뢰는 진짜 조금 조금씩 평소에 다 쌓아야지 정작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름 기억해주고, 먼저 전화해주고, 다정하고, 이런 사소하지만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이 다 적립식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잘러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잘하는 다정한 따뜻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죠? 실력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옆에 있는 동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예전에 같이 즐겁게 일했지만, 약간 연락 뜸하게 잊고 지냈던 그 동료에게 안부 문자 한번 보내보는 것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을 향해 있으니까요. 오늘 제인의 오픈 테이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일터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